부분이죠. 이 부분을 한번 더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G는 H-TS라고 하는 것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식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다 상태 함수입니다. 상태 함수는 차이는 처음과 끝만 같으면 과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죠? 상태 함수라고 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경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연력학적인 상태를 지나더라도 처음과, 그러니까 1번 상태하고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끝난 평행에 도달한 상태가 마지막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존한다. 그게 상태 함수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래서 T 델타 S인데 왜 T를 그러면 일정하다고 두는가도 어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개입니다. 개가 시스템이라 안쪽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전제로 알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이 총 엔트로피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자발적이더라.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 뜻입니다.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미래에 일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를 예측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예.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 보기도 우리가 해보지 않고 예측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좀 그래서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나오는데 이걸 총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뭐였습니까? 시스템에다가 뭘 더해줬습니까? 이거 조금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기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요 앞에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 하면 이걸 조금 조잡한다는 말이 좀 여러분들이 의미가 안 좋긴 한데 약간 조금만 이걸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중심입니다. 받으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얘가 줬다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중심입니다. 걔가 뭔지는 알잖아요. 예. 그러면 열을 받았다 그러면 플러스 Q입니다. 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Q입니다. 엔탈피 받았다. 이거가 엔탈피나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압력만 일정하게 되면 이게 열이 엔탈피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은 사실은 상태함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압력이 일정한 열인 경우에는 이건 상태함수가 돼버려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압력이 일정해 버리면 이걸 엔탈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상태함수가 얘 자체는 상태함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까지 자꾸 여러분들이 생소한 거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열에 관한 걸 엔탈피라고 이런 반응열을 엔탈피 하잖아요. 그게 왜 그게 성립하느냐 하면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실험실에서 가만히 같은 위치에서 실험을 진행하면 압력은 일정합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장소를 엄청 고지대로 옮긴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래서 일정한 압력은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추가로 필요하면 요거는 좀 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엔탈피 하는 이유가 이게 상태 함수가 아니면 사실 경로에 의존해 버리면 여러분들 반응 이게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예. 어떻게 반응이 갔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뭐 이게 같아질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조금 찾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에 관계되어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요식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요 의미는 여러분 요 의미를 한번
쳐다볼게. 이제 요 상태로 요거 이제 여부 이해를 했으면, 요거 이해를 했으면, 또 하나의 식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등장할 겁니다. 뭐냐면, 엔트로피에 관한 식은 이런 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한 식입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미세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T분의 dq 열에 관련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T는 왜 일정하냐?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 이거가 엔트로피 정의, 사실 엔트로피의 하나의 다른 관계식입니다. 엔트로피 정의죠, 이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큰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얘가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면은 얘도 개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 식을 가만히 볼게요. 요 식 조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우리가 다시 그러면 요거는 가만히 두고 t분의 개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했습니까? 개는 플러스 개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델타 H 주위하고 같다. 부호만 다르고 값은 같다는 거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죠. 그렇죠? 요거 이해하죠?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요걸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주위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시스템이면 요거는 뭘까요? 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요걸 먼저 볼까요, 그러면? 요걸, 예,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여기에 정리된 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까 이해를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조금만요. 너무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갈 것 같아서 너무 어렵게 안 가려고 지금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잠시만요. 예,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가볼게요. 요거는 이해했죠. 조금 전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한 거 이해했죠. 요거는. 그렇죠. 요거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 델타 S 요거는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시스템인 경우에 이렇게 쓴다. 주위는 이렇게 쓴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그러면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쓴다는 거, 요거는 뭐 안 지워지는 거.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거는 개념에서 나온 거니까. 개는 개대로 썼지만은 델타 S의 주위는 또 어떻게 쓰겠습니까? 주위는 T분의 델타 H 주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주위는 주위로 되고 그러니까 요거에서 조금 이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주위하고 개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해서 막 보호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 식이 요렇게 가는 거 알겠죠? 어떻게? 요렇게 가는 거 알겠죠? 변화되는 거 알겠죠? 예. 요렇게 변화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이 식하고를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이퀄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정의를 하면 요거 되는 거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죠. 델타 H 걔는 이쪽으로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T 델타에서 주의라는 걸 이해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까 이렇게 설명 하나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혼란을 안 주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식이 요렇게 변했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식이 이렇게 변했구나. 요 식 두 개를 연결했던 요식
델타 H계를 대신에 여기에 등력 들어간다고 이 값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T 델타 S 주의가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델타 S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를 빼내면 요렇게 되는 거 여러분 이해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그러면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델타 G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델타 G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입니까? 이거가 뭐입니까? 델타 G 시스템. 그렇죠? 얘가 뭐입니까? 델타 G 개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식을 가지고 온 거니까, 이 식에 대입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델타 S 개 플러스 델타 S 주의가 뭐입니까? 우주 총 엔트로피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쪽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바로 위의 식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죠? 예. 뭐 이거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정리되어 있는 그 중에서 요걸 가지고 그렇죠? 얘 두 개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우주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떤 현상이라고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죠. 이렇게 반응을 시켰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연력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얘는 1 상태하고 A 상태하고 A에서 B 상태로 갈 때의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자발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 값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델타 G 시스템이 0보다 적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 자발적인 과정에서는 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예, 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발적인 과정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연력학 제2법칙의 결론. 이게 0보다 크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델타 G T분의 델타 G가 0보다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델타 G가 0보다 적어지는 것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질 거다. 진행된 거 아닙니다. 진행되어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진행되어졌을 때 이게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지면 이미 결론이 나오니까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1장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여기 뭐입니까? 중요한 거는 개입니다. 개. 시스템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외부를 쳐다보지를 않고 엔트로피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외부 주위까지 봐야 되니까 시스템도 보고 그런데 깁스프리 에너지의 값의 변화량은 뭐만 보면 됩니까? 걔만 쳐다보면 되더라. 그래서 걔가 계산해가지고 깁스프리 에너지가 0보다 적으면 이거 자발적으로 일어나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 거는 말 못합니다. 그거는 속도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반응물이 얼마나 소비되고 생성물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는 반응 속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소 반응에서는 그런 속도적인 이야기가 사실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비교하는 변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이클리스 멘턴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변수 값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할 텐데 우리는 뭐 지금은 그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입니다. 요거 이해했죠? 예, 이제 그러면 넘어갈 겁니다. 그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의 수에 엔탈피가 어떤 값을 가지고 엔트로피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이거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원래적인 이야기잖아요. 원래 기본 뭐입니까? 깁스프리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서 이 값의 변화가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무조건 자발적인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엔탈피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되고 엔트로피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뭐 보십시오. 뭐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거가 플러스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거 플러스면 이 값이 마이너스니까 0보다 적을지 그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따져주는 경우들의 이야기다. 이제 이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얘는 마이너스지만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버리잖아요. 온도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잖아요. 이게 온도가 그리고 절대 온도잖아요. T가. 섭씨 온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273.15에서 뭐 섭씨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나 섭씨 온도, T가 섭씨 온도 같으면 좀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절대 온도라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값이 어떤 값이 더 적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자발적인 과정을 예측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벌써 이미 이 이야기보다는 더 앞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갈 때, 이거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이야기, 그, 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것도 필요하면 여러분 따져줘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건 뒤에 할 이야기인데, 이거가 원래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거는 실제의 깁스프리 에너지의 값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데 혹시 이런 값이 나오면 여기 0이 붙인 거 나오면 이거는 표준 상태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1몰 25도씨 아니면 0도씨 어디에 기준을 잡냐 하는 거에 의해서 표준 상태라고 그거는 요 값은 그러니까 상수 값입니다. 정해진 온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혹 이렇게 붙일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참고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에 프라임 붙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생화학에서는 여기 프라임을 붙입니다. 우리가 생체 내에서는 뭐가 pH가 중요하거든요. 얘에서 7.0이다 하는 기준이 얘입니다. 표시가 이겁니다. 아, 표준 상태인데 pH가 7.0이고 반응과 생성물이 1몰, 기체면 1기압, 온도가 25도를 정했으면 25도, 보통 25도로 하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이 조건에서의 이 깁스프리 에너지 값, 이거는 그냥 상수 값이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렇게 큰 일몰, 일기압이 일 수 있겠습니까? 적은 값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 표준 상태가 아닐 때는 이게 전체적인 값을 가지고 따져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나갈게요. 예. 요거는 이제 하고 이제 우리가 2장에 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단백질을 분리할 때 쓰는 기초가 되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지나갈 겁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기 위한 것들에 뭐 직접적으로 이거에 완충형을 만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 실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깁스프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대사 과정에서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대사 과정에서 이게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아, 이게 비과역 과정일까? 예, 몇 단계가 진행되어지는 단계들에 관해서 보는 관점을 어떤 단계가 중요한지 안 하는지를 평가할 때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때 사용할 거고 지금은 그다지 이제 이 기초적인 개념만 잡고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지? 응답이 없네. 잠시만요. 왜 이러지? 응답이 없어요.
음, 예. 요거 이제 이장은 개념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물하고 여기 물하고 그다음에 산하고 베이스하고 완충용액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주로 초점은 완충용액하고 뭐 산염기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완충용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포 내에 대부분이 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물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에 관한 걸 조금 하고 지나가는 게 이거는 그냥 평이한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알다시피 물이 요거는 저기 여러분 저 입이 수분 증발이라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왁스가 나온다. 왁스는 약간 뭐 지방 같은 그러니까 이 물하고는 물은 극성이잖아요. 얘는 비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이 물이 표면의 넓이를 줄이려고 해서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얘가 같이 조화하게 되면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죠. 그렇죠?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동글동글하게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퍼져 있겠죠. 그렇죠? 나무 잎이 물을 좋아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 우리가 뭐 반데르발스 저기 반지름 이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제 이건 물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반데르발스의 크기가 요 정도 1.2 앵거스트롱이고 원래 이거는 이제 산소하고 이렇게 예, 결합이 형성되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 수소는 조금 사실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1.1 반지름이 1.2 앵거스트롱 정도면.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 산소 같은 경우 조금 더 커져 얘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결합은 얼마 정도냐면 좀 이 결합에 참여하면 O하고 H 사이에 전자가 공유하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그 길이는 훨씬 더 짧죠. 1앵크스트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결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이거는 결합이니까 길이가 더 짧아지고, 여기가 훨씬 더, 이게 수소가 산소하고 가까이 결합이니까요. 당연히 이 전자 부분들이 공유한 상태니까 이렇게 결합에는 공유 결합이죠. 이거는 공유 결합에는 길이가 더 짧아진다는 이야기죠. 뭐 물 분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하 구조는 정 사면체 구조인데 이게 여러분들 루이스 구조를 그리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사면체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삼연체 구조의 특징이 뭐입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산소가 있으면 요 네 기둥이 동일합니다. 네 모서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정사면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부분에서 산소가 두 개의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도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무슨 결합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쪽에는 사실은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물이 그러면 사면체 구조의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9번 구조라고 하는 경우가 이거는 그냥 비공유 전자가 채워졌다는 것만 표시만 한 거지 이거가 구조 자체의 어떤 결합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가 들어갔다는 표시지 실제로는 요 결합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합은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9번 구조라고 하면서 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예, 다이폴 모멘트 뭘 보면 우리가 극성인 줄 알잖아요. 여기 이제 전자 밀도 전자를
전기 음성도가 이쪽이 더 큰 거죠. 이쪽에는 전자마저 가지고 당겨 가버리는 거죠. 예, 이제 이걸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이폴 모멘트를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더 수속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예. 이제 수속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수소 상호작용이라고 안 하고 결합이라고 해버립니다. 이거는 아주 강한 결합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작용력이거든요. 이게 인력이거든요. 근데 결합이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 결합이겠습니까? 작용하는 인력이죠. 상호작용력이죠. 근데 그만큼 보통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소 결합이라고 실제로 결합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걸 그 정도로 강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의외로 강하다는 거죠. 그냥 얘가 일반적인 쌍극자하고 이 상호작용력하고 보다 훨씬 크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크기를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이거 설명은 그냥 이 결합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피탈이 뭐냐면 sp3 오피탈이잖아요. 얘는 1s 궤도를 쓰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또 혼성 궤도가 어떠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좀 요걸 더 보고 싶으면. 그래서 수소 작용력인데, 인력인데 왜 결합력이라고 하면 이쪽에도 이 비공률 전자상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혼성궤도 다 sp3 혼성궤도잖아요. 이 한 개하고 실제로 오버래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결합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갈게요. 자꾸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물의 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물이 육각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물이 육각형이잖아요. 오각형이다 이런 이야기 요즘 안 하죠. 옛날에 이럴 때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냉장실에 물을 넣어두면 육각수가 되더라. 이걸 육각수가 한번 들어봤죠.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오각수도 있는데 오각수는 이게 이제 어떤 데서 유래되어진 이야기냐 하면 수소결합이 꽤나 이제 강한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 수소결합이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적이고 쉽게 움직이잖아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잖아요. 액체니까. 그런데 이거가 세포 내 단백질 근처에 있는 물이 육각형으로 존재하더라 하는 걸 아마 관측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육각수가 이 정말 살아있는 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냉장고를 만들 때 육각수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만든 적이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있었죠. 그 물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육각수, 오각수 이야기 해가지고 관측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요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요것도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맥각형이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오각형이네, 이러고, 물이 다양한, 각을 가지고 있는 그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거죠. 수소결합이 있게 되면. 요거는 쌍극자, 작용력입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 쌍극자, 작용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극성이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수소결합도 일종의 쌍극자 상호작용력인데 그 수소결합은 특별하기 때문에 수소결합이라고 했던 거고 여기에서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극성인 분자에서 작용하는 건데 이거 힘보다 수소결합이 훨씬 강하다 하는 의미고 요거는 여러분 그냥 여기 쌍극자고 이렇게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요 결합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탄소하고 산소 결합하고 있는 전자를 산소가 많이 땡겨가니까 얘가 아주 작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것처럼, 왜냐면 전자의 분포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전자가 뭡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하가 뭐라 그럽니까? 궁극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대놓고 저기 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온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요거는 그 극성이 아닙니다. CH3가 여기서 C하고 H 사이의 정점수도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극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가까이 접근하다 보면 얘도 전자의 배열이 흐트러져 가지고 얘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폴 인듀스, 얘가 유도된 쌍극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분산력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요것도 가까이 가면서 전하의 분포가 흐트러지더라. 옆에 누가 오면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예, 누가 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건 아주 가까이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분산력은 뭐에 전자의 총 개수에 상관하는데 그걸 분자량에 비례하더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요거는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또 지나가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요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요것보다 훨씬 더 진공 상태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요건 지나가도 되겠죠? 여러분. 이걸 계속 이렇게 설명할 이유는 없는데. 분자가 상호작용이 뭐 이건 그냥 지나갑니다. 이건 뭐 다 이미 그렇게 중요한 요거는 뭐 여러분 한번 보고 나가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소금이 녹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용매화라고 해서 여기 실질적으로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소금은 이렇게 결정 형태로 존재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잖아요. 소금이 이렇게 정육면체죠. 그렇죠? 여기에 Cl-가 있으면 여기에 Na+가 있고, 여기에 Cl-가 있고, 여기에 Na+가 있고, Cl-가 여기 있고, Na+가 여기 있고, Na+ 여기 있고, Cl- 여기 있고, Na+, Cl-.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결정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면심, 입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거 큐빅 형태인데 이쪽에 Na+, Cl-, 뭐 이건 왜 Cl이 큰지는 알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 이온 결합이 얼마나 강한 결합입니까? 얘가 녹는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떼내는데 얘하고 Cl- 이걸 떼내는데 엄청난 에너지,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격자 에너지란 말 들어봤죠? 레틱 에너지라고 하는데 격자 에너지, 이온 쿨롱 인력입니다. 차지를 띄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 결합을 떼내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이 와서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하는 여기서 우리가 안정화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화가 일어났으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를 떼내고 남을 정도의 에너지가 물이 좋아서 둘러싸는 거잖아요. 싫어서 둘러싸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이걸 떼내고도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녹는다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용해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용매화라고 합니다만 물의 안정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뭐 지금 물을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것도 넘어갈게요. 여기 물이 중간중간에 끼어서 어떤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수소결합을 이룩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고, 요것도 사실 별거 아닌데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가 깁스프리 에너지를 배우고 처음 나오는 깁스프리 에너지니까 이 개념이 그렇게 이거는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이걸로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도 되고 25도씨니까 이제 T 값이 얼마가 결정이 되겠죠. 우리는 요 결과 가지고 이 현상이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확인할 때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이게 어떤 식의 이제 이게 시스템 1번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연력학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메세인은 뭐겠습니까? 성질이 극성이겠습니까? 비극성이겠습니까? 메세인, 에세인 이런 건 다 비극성이잖아요. 물 싫어하잖아요. 근데 물에 있던 메세인이 벤젠으로 이동했을 때 얘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값을 쓰고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걸 더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하죠. 얘가 용매잖아요. 유기용매잖아요. 벤젠. 그러니까 얘는 극성인 거는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 오면 좋아하니까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예, 예, 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꼭 자발적으로 하는 데다가 얽어매면, 이 두면 이쪽으로 매트는 이동할 거라는 건데, 글쎄, 만약에 그렇게 이동을 하는 싫으면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더 안정하냐, 그래, 좋아하느냐 하는 게 안정해야지, 예, 좋아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크기는 다르죠. 왜 크기가 다르겠습니까? 얘가 더 싫어하는 정도가 더 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분산력을 가지고 얘는 분산력이 그래도 좀 작습니다. 분자량이 적으니까 얘는 분산력이 커집니다. 왜? 분자량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 값이 더 이게 커진다고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5를 떼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더 비극성이 얘를 물을 싫어하는 게 더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가는 걸 더 좋아하더라. 그렇죠. 얘 변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요 이야기를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지나갈게요. 예.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거는 물의 다른 성질입니다. 여러분, 물이 좋아해야만 물 속에 들어와 있는 용지를 둘러싸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물의 어떤 성질이라고 하느냐? 물이 어차피 둘러싸야 되는데 물이 고정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비극성 용질이 들어오면 물이 싫어하는 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물이 껍질을 이룹니다. 둘러쌉니다. 좋아서 둘러싸는 거 아닙니다. 둘러쌉니다. 그래도.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야지 여기에 주변에 안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엔트로피 개념으로도 봐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또 비극성 용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물이 다 둘러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들이 싫어하는데 물이 둘러쌌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얘하고 합치는 거가 우리가 물을 싫어하는 것들을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하거든요. 하이드로포빅. 물을 친수성은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합니다. 필릭은 물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필릭은. 포빅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 저기 물을 싫어하는 끼리도 뭉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뭉치면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물의 개수가 훨씬 줄을 수 있으니까 물 입장에서 보면 물이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기름을 물에 띄워놓으면 저끼리 합쳐지는 현상을 우리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또 다른 물에서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예, 요 이야기를 설명한 겁니다. 여기는 물을 둘러싸야 되는 게 개수가 많이 있잖아요. 이 개별적으로 있으면. 합쳐버리면 이 둘러싸는 물의 개수가 적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단순히 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진다고 보면 이 시스템만 쳐다보고 안 되지만 엔트로피는. 그렇지만 단순히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엔트로피는 시스템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방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긴 물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얘가 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비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이 팔미테이트는 이게 뭐냐면 16개짜리입니다. 예, 지방산은 원래 탄소의 개수가 작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예시는 18개면 더 길죠. 이제 이런 식이고, 여기 어떤 물 속에서 모양을 취하는 방식은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 이거 마이셀이라고 합니다. 물을, 아까 이야기했던 긴 기다란 체인들, 물을 싫어하는 것들은 안쪽으로 감싸지고, 바깥쪽에 얘가 뭐였습니까? 물을 좋아하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깥쪽으로 싹 하나의 굴을 형성하듯이, 요걸 마이셀이라고 합니다. 요 원리로 사실은 우리가 세포막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물을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세포막을 구성하는 거는 이중지질층이라고 합니다. 예, 지방 성분이 요 안쪽으로 다 지금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 요쪽은 물을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세포 바깥쪽, 세포 안쪽 이럴 때 이제 세포 안쪽에도 물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이 레이어라고 이중 지질층인데 이중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여기서는 그냥 물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산염기를 쳐다보고 간단한 개념으로 산염기만 쳐다보고 우리가 조금 여기 너무 많이 내려왔네. 조금 더 이렇게 뭐 산을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요 개념부터 보면 될 겁니다. 짝산짝염기 개념부터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예. 요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위에 더 위에 요거 이런 것도 있네. 음, 조금 더 가서 볼게요. 67이죠. 67. 요거는 여러분 개념을 다 알잖아요. 요 개념은 다 알죠, 뭐. 요 앞에 뭐가 몇 개가 빠졌어요. 요거는 뭐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요건 받고, 요것도 받고, 요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설명할 건 아닌 거. 이게 이제 이거 좀 오래 있으니까 이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삼투압 개념은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기둥 모양으로 생긴 이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은 이제 원기둥 모양에다가 뭘 갖다가 고정을 시키느냐 하면 세미 퍼미어블 한 세미 퍼미어블 한 막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반투과성막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죠. 그렇죠? 반투과성막. 세미 퍼미 퍼 세미 퍼미어블 반투과성막입니다. 이거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 멤브레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누가 밖에서 자꾸 두드려요.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지는 않을 텐데. 몰레큘러 웨이트 컷오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이트로셀룰로스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이트로셀룰로스라고 하는 거는 셀로스 무슨 게 아니라 나무 껍질 모양으로 된 고분자 당입니다. 당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이즈는 통과시키고 어떤 사이즈는 통과 못 시키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몰레큘러 웨이트 컷오프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우리가 길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긴 이렇게 모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두루마리처럼 감아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뭘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통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원통이라도 이게 비닐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팝니다.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감는데 이거 값은 비싸죠. 뭐 두루마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요만큼 잘라가지고 쓰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여기들이 세미 퍼미어블 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클립으로 집어버립니다. 요게 용액을 넣고 클립으로, 요거는 이제 가위로 자르죠. 이 클립이 뭔지 알죠? 예, 요걸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물에 담궈 놓는 건데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모양은 없습니다. 이게 뭐니까 비닐처럼 생긴 건데 그냥 비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는 못 만들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걸 하기 전에 여기 통과하고 안 하고는 얘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보통 분자량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4만이다. 4만 달턴이다. 이게 이제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 지금 우리가 몇 시에 끝마치죠? 누가 밖에서 와가지고 3시, 예, 미안합니다. 1분만, 예, 시작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이 단백질 기준, 이 동그랗게 생긴 단백질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자량이 4만 정도면 어떤 만한 사이즈냐. 이게 길쭉한 단백질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은 둥근 형태라고 이게 꼭 동글동글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4만이라고 하는 거는 동글동글한 모양일 때, 구형일 때 통과를 하고 못하고는 얘가 4만 같으면 4만 이상은 통과 못합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있을 때 밖으로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점모로 생긴 거 있죠. 이거는 바깥쪽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온이나 이런 거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삼투압을 설명할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 용질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보이는 입자들은 못 빠져나오니까 뭐가 들어가면 이 농도 차이가 뭡니까?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얘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니까 물이 들어갑니다. 대래. 그러면 이걸 계속, 왜냐면 이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건 이 농도 차이가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빠져나와가지고 평행을 이뤄버리면 되는데 농도를 갖게 하면 되는데 못 그러니까 이제 물이 들어가 채워져가지고 이걸 이 부피가 커져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밀어 올린다고 해서 이걸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물론 삼투압의 개념은 이거 밀어 올리는 개념은 아닙니다. 얘를 원래의 높이만큼으로 이렇게 유지하게 압력을 가해야 될 그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나 뭐 얼마나 밀어 올리냐, 원래 상태보다 얼마나 밀어 올리냐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요걸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투석할 때 아까 했던 그 똑같은 그걸 씁니다. 투석할 때 우리가 다이알리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때 아까 했던 그 나이트로셀레스 멤브레인을 씁니다. 요 몰레큘러 컷오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6천, 그다음에 뭐 2만, 4만, 뭐 8만, 10만 이런 식으로 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분리한 거 세포를 깨고 이제 단백질을 얼충 이제 상당히 뭐 단백질을 완벽하게는 다 분리를 못해도 단백질을 집어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단백질에다가 뭐 다른 것들도 있을 때 다른 뭐 솔트도 있고 할 때 그러면 솔트는 작으니까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솔트가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설명을 못 하겠지만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정한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솔트를 많이 씁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내진에 결합한 걸 특정한 단백질을 떼낼 때는 특정한 솔트 정도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쓰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가 이 안에 있으면 솔트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합니다. 얘가 솔트 양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트를 빼낼 때 단백질은 못 빠져나오죠. 솔트를 빼낼 때 이런 식의 투석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 투석하는 경우는 우리 사람인 경우에도 신장이 좀, 약간, 저기, 좀 이렇게, 손상이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렇게 투석을 하게 되잖아요. 뭐 비슷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강제로 압축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시간을 가만히 두면 이제 이쪽의 농도가, 솔트 농도가 진짜 이쪽은 물이니까, 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버프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 솔트의 평형이 이루어지면은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이게 한 4시간 걸리거든요. 평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뭐 하루, 한 번 해가지고 다시 이 물을 갈아줘 버리고 이걸 다시 이쪽에 넣어놓으면 이제 농도가 확 줄어들죠. 그래, 한 두 번만 하면 거의 농도가 확 줄어들 버립니다. 뭐의 농도가? 솔트의 농도가.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제 이럴 때 쓰는 게 우리가 투석입니다. 이거는 뭐, 프로톤 점핑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물이라고 해서 이런 관계에 있는 거지. H 플러스가 하나도 없고 OH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근데 어떤 용액의 pH가 뭐 산성이다 그러면 OH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적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곱이 항상 일정하게. 얘가 많아져 버리면 얘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그 용액 속에 존재하는 거가 작아지니까 우리가 요거 액성을 뭐라고 합니까?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제 그런 개념이지 이게 산성이다 그러면 OH 마이너스 하나도 없다 그런 건 아니다. 그 이야기. 예. 그 다음에 pH는 뭐 우리가 이거는 P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로그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pH, 왜냐하면 이 숫자가 H 플러스의 농도, 하이드로늄 아연의 농도만 하면 이게 너무 작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만은 작으니까 이걸 편하게 쓰기 위해서 pH를 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잖아요. 이 P는 소문자입니다. 예, P를 대문자로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산이라고 하는 거는 산 해리상수를 Ka 값이라고 합니다. 이 평행상수죠. 산의 평행상수잖아요. 여기에도 뭐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합니다. 이렇게. 요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pKa라고 합니다. 이것도 값이 상당히 여기서 보듯이 작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다루기 위해서 pKa라고 한다. 이렇게도 합니다. 뭐 POH가 있듯이 그렇죠? 요런 거는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조금 이따 볼 거다. 요거 이제 P는 소문자입니다. KA는 우리 이름 말 산해리상수 값이죠. 평행상수 값입니다. 예. 그렇죠? 뭐 약상 강사는 뭐 여기 우리가 뭐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 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용액의 pH라고 하는 게 관한 걸 쭉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사실 볼 거 아니고 우리 여러분 봐야 될 건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하나는 이 테이블은 우리가 저기 자주 보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옥살릭 애시드, 옥살레이트 이 휴먼에이트는 아닙니다. 포믹 애시드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독성이 심한 거. 숙시네이트, 옥살레이트, 뭐 여기 예, 숙시네이트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셰포내에는 없습니다. 메스, 파이, 파이패스, 몹스, 트리스. 요거는 잘못 썼습니다. HCl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산입니다. 요거는 염기입니다. 요걸 이렇게 써놓으면 염기입니다. 여기 HCl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 안 써서 그렇지 KL이거든요. 네. 이건 HCl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리게 애시드,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 암모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산입니다. 왜 산인지는 알죠. 그러니까 이제 요 다음에 나올 텐데, 이거. 우리가 암모니아가 이렇게 물에서 해리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안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왜 염기라고 합니까? 얘가 나오니까 염기라고 하긴 하죠. 근데 이런 경우를 봐도 이 반응에서 보면 얘는 염기입니다. 우리가 브랜셋 로리의 정의에 의하면 H 플러스를 받으면 염기입니다. H 플러스를 주면 산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얘는 염기입니다. H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H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물인데도 브랜셋 로리의 정의에 의하면 H 플러스 줬기 때문에 얘가 산입니다. 예. 얘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적은량이죠. 물에 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걸 볼게요. 얘가 H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얘가 산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 염기의 짝산이 얘고 얘 짝산의 염기가 얘다는 뜻이죠. 짝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이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짝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건 짝관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요 관계를 짝관계에 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충용액의 기본 개념이 상과 짝염기를 섞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야 완충용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과 짝염기 아니면 염기와 짝산 이걸 섞어주는데 우리는 주로 산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하니까 상과 짝염기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는 게 완충용액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늘은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얘의 짝염기가 뭐겠습니까? CL 마이너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HF의 짝염기가 뭘까요? HF의 짝염기가 뭐죠? F 마이너스. 이런 건 안 씁니다. 강산인 경우에는 짝염기 염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CL 마이너스 염기로 작용 못합니다. 그럼 이런 거 완충용이 안 만듭니다. 뭐가 만들냐? 약산의 짝염기는 완충용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이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네. 네, 없어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